혹시 밥 먹을 때 김 한 장은 습관처럼 집어 드시죠? 그런데 아시나요? 잘못 먹는 김은 갑상선을 지치게 하고 반대로 제대로 먹는 김은 혈관과 뇌를 살리는 보약이 됩니다. 딱 3분만 이 영상 보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 안 되는 문제, 손발 저림과 혈액순환 불편,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기억력, 이 세 가지를 집에서 바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김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조합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조합만 알아도 김이 달라집니다. 주변에 김을 좋아하지만 매일 먹어도 괜찮나? 걱정하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먼저 김이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드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은 혈관을 맑게 하는 바다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김에는 요오드, 칼륨, 마그네슘 같은 바다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혈관 긴장을 풀어주며 손발 저림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짜게만 안 먹으면 혈관 건강에 정말 큰 힘이 되는 식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손발이 저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김 한 장에 이런 도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뇌와 기억력을 지키는 해조 단백질입니다. 김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오메가 지방이 들어있어서 뇌 신경 전달을 돕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중장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식품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꾸 깜빡깜빡하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김이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은 장을 깨우는 천연장 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김의 식이섬유가 장 속 노폐물을 붙잡아서 밖으로 밀어내 주거든요. 변비 완화에 좋고 장내 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이며 복부 팽만감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김 한 장 먹으면 의외로 장이 가벼워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김은 정말 완벽한 식품 같죠? 혈관도 좋고 뇌도 좋고 장도 좋고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김을 독이 되게 먹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습관만 피하셔도 김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기름 잔뜩 바른 김만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관 부담이 증가합니다. 시판 조미김 중 일부는 기름과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트륨이 과다하고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운 김이나 무조미 김 위주로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조미김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괜찮지만 매일 조미김만 드신다면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매 끼니마다 과다 섭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요오드 과잉 위험이 있어요. 김은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에 좋지만 많으면 문제가 돼요. 갑상선이 피로해지고 두근거림이 생기고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김 2~3장이면 충분합니다. 김이 좋다니까 매 끼니마다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적당량이 중요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김에도 딱 맞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짠 반찬과 함께 몰아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부종과 혈압에 부담이 됩니다. 김에 젓갈 먹고 김치 먹고 이 조합 정말 흔하죠? 맛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럴 때는 김은 덜 짜게 드시고 다른 반찬은 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모든 반찬을 다 짜게 먹으면 몸이 붓고 혈압도 올라가니까요. 지금 듣고 나 맨날 이렇게 먹었네 싶으셨다면 오늘이 바꾸는 날입니다. 주변에 잘못된 상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 계속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만 알아도 김의 효능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황금궁합은 김과 계란입니다. 이 조합은 뇌와 눈, 혈관까지 완성하는 조합이에요. 김의 미네랄과 계란의 단백질, 콜린이 만나면 정말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삶은 계란과 김 한 장을 아침에 드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로 딱 좋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영양은 풍부하고 준비하기도 쉽잖아요. 바쁜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김 한 장이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두 번째 황금궁합은 김과 두부입니다. 이 조합은 속 편한 단백질 식사를 만들어줍니다. 소화 부담은 낮추고 혈관 건강은 높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는 조합이에요. 추천 방법은 두부에 김을 싸서 간장을 아주 살짝만 찍어 드시는 겁니다. 두부 자체가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품이잖아요. 여기에 김을 싸서 먹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저녁에 가볍게 드시기에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세 번째 황금궁합은 김과 들기름입니다.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 조합은 오메가 흡수를 높여줍니다. 김에 부족한 지방을 들기름이 보완해 주거든요. 팁을 드리자면 김에 들기름 한 방울만 바르시면 됩니다. 절대 많이 바르지 마세요. 들기름을 많이 바르면 오히려 칼로리만 높아지고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한 방울, 김향과 들기름 향이 어우러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합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김 하나로도 이렇게 다양한 건강 식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김의 핵심 효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혈관 순환을 돕고 뇌와 기억력을 보조하며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기름 범벅, 김 과다 섭취, 짠 반찬과 몰아먹기, 이 세 가지만 피하면 김은 평생 먹을 수 있는 바다보약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 김 두세 장, 무조미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혈관을 편안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만들어 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지금 드시는 조미김을 무조미 김으로만 바꿔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김 정말 흔한 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갑상선 기능이 약해지기 쉽고 혈압 관리도 중요하니까 김을 먹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김이 좋다고 해서 무한정 먹으면 안 돼요. 하루 두세 장, 이 기준만 지키시면 평생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김의 신선도입니다. 김은 습기에 약한 식품이에요. 한번 개봉하면 바삭함이 금방 사라지고 눅눅해지면서 풍미도 떨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을 개봉하셨으면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에 하얀 곰팡이나 변색이 보이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까워도 버리셔야 해요. 김을 고르실 때도 팁이 있습니다. 색이 진한 검은색이나 자주색을 띠는 게 좋은 김이에요. 너무 연한 색이거나 갈색이 도는 김은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김을 한 장 들었을 때 얇고 고르게 펴져 있고 빛에 비춰봤을 때 구멍이 너무 많지 않은 게 좋습니다. 요즘은 유기농 김도 많이 나오니까 가능하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미김을 고르실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시고 기름이 과하게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저염 조미김, 무조미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처음엔 무조미김이 맛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먹다 보면 김 본연의 고소한 맛과 바다향이 느껴지면서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김을 활용한 건강 레시피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김과 계란, 김과 두부, 김과 들기름 외에도 다양한 조합이 있습니다. 김과 밥을 함께 드실 때는 현미밥이나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흰쌀밥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김의 미네랄 흡수를 돕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김밥을 만드실 때도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퀴노아를 섞은 밥으로 만들어 보세요. 영양가가 훨씬 높아집니다. 김과 버섯을 함께 볶아 드시는 것도 좋은 조합입니다. 표고버섯이나 느타리 버섯을 살짝 볶다가 김을 찢어 넣고 들기름 한 방울,
간장 조금만 넣어서 볶으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버섯의 베타글루칸과 김의 미네랄이 만나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정말 좋아요. 김을 간식으로 드실 때는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세요. 무조미 김 한 장에 아몬드나 호두 서너 알 정도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영양 균형도 좋습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과 김의 미네랄이 만나서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김을 활용한 샐러드도 만들어 보세요. 양상추나 로메인 상추에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같은 채소를 넣고 김을 잘게 찢어서 뿌린 다음 참깨 드레싱이나 발사믹 드레싱을 살짝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김이 샐러드의 감칠맛을 더해주고 바삭한 식감도 재미있어요. 김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량의 요오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김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조미김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신다면 무조미김 위주로 드시고 전체적인 염분 섭취량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어떨까요? 임산부와 수유부에게도 김은 좋은 식품입니다. 요오드가 태아의 뇌 발달에 중요하고 엽산과 철분도 들어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해요. 하루 두세 장 정도면 적당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김은 좋은 식품이에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미네랄과 단백질이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조미김은 나트륨과 당분이 많을 수 있으니까 무조미김 위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김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김가루를 만들어서 밥이나 국에 뿌려주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노인분들에게 김이 특히 좋은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 흡수율도 떨어지잖아요. 김은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서 노인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특히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 지방산도 있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의 역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김을 먹은 역사는 정말 깁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김을 양식하기 시작한 것도 수백 년 전부터입니다. 특히 전라남도 완도 지역은 김 양식으로 유명한데 깨끗한 바닷물과 적당한 조류가 만나서 최고 품질의 김이 생산됩니다. 요즘은 김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김을 시위드 스낵이라고 부르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전통식품이 세계인의 건강식품이 된 거죠. 김의 영양 성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고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식물성이라 소화가 잘 되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어요. 김에는 비타민 A, C, E가 골고루 들어있고 타우린도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피로 회복과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피코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어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김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고 이미 흡수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김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김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의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김은 좋은 식품입니다. 물론 김밥처럼 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오르니까 김만 따로 먹거나 채소와 함께 먹는 게 더 좋겠죠.
김의 칼슘 함량도 주목할 만합니다. 김 100g당 칼슘이 약 300mg 정도 들어있어요. 우유만큼은 아니지만 채소 중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특히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이나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김은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을 먹을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김에는 철분도 들어있는데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과 함께 토마토를 먹거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을 구울 때도 팁이 있습니다. 김을 프라이팬에 구울 때는 약한 불에서 빠르게 구워야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너무 오래 구우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타면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살짝 색이 변하고 고소한 향이 나면 바로 불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김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김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먹은 경우입니다. 김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 시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김을 잘게 찢어서 국에 넣어 먹거나 김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김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김의 효능도 알고 잘못된 습관도 알고 좋은 조합도 알게 되셨으니까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조미김 대신 무조미김 한 장, 계란이나 두부와 함께 드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겁니다. 주변에 김을 좋아하시는 분들,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밥상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